간목, 을목, 목기운이고요. 양의 목, 음의 목입니다. 나무에 비유를 하면 뿌리를 뻗은 게 갑이고요. 여기서 줄기가 나온 게 을이거든요. 갑을 줄기라고 비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을은 여기서 나온 가지예요. 잎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양이 없으면 음이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양의 글자에서 더 발전한 형태가 항상 음의 글자예요. 처음에 뿌리를 뻗고 싹을 틔운 건 간목이지만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을목이 커서 다예요. 양간들은 시작하는데 기운이 강하고 음간들은 마무리, 결과를 얻는데 기운이 강합니다. 양간은 선두에 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완성하는 거는 음간들입니다. 양간은 뭐가 쉽게 되지 않아요. 뭘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절대 금방 되지 않아요. 음간은 순환이 빠릅니다. 빨리 적용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 빨리 전환을 하죠.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양간도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양간은 뭘 해도 어느 정도는 버티니까 두루두루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게 되는 거고, 음간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니까 빨리 전환하느라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는 거예요. 음양은 항상 공존해요. 간목이 있어야 을목이 있고요. 을목은 간목이 없으면 옆으로 계속 퍼지기만 하지 위로는 뻗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음양의 짝이기도 하고요. 목을 곡직이다 그러거든요. 수평작용을 하는 을목을 곡, 수직작용을 하는 간목을 직. 수평작용을 하는 을목은 가지를 뻗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가지가 그냥 한두 개 나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 재물에 비유를 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꽃이 펴서 열매까지 열리면 그것만 따도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을목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귀를 논하기가 어려워요. 옆으로는 늘릴 수 있대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든 거죠. 신분 상승이 잘 안 되는 게 을목의 최대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등라개갑이라고. 을목이 있고 간목까지 있으면 이 을목이 간목을 타고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을목만 있으면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번거롭게 실속도 없이 뭐하러 그런 거 왜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운에서 간목이 들어와요. 10년 대운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1년 운에서 24년 갑진년 이럴 때처럼 운에서 한 번씩 간목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럴 때 위를 봐요. 생각이 없다가도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사주에 을목이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참 잘 어울려요. 대인관계가 활발하다.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적응하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게 빨라요. 간목이 있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혼자 하는데 잘 맞아요. 아무도 안 할 때 먼저 시도하거나 물꼬를 트고 이런 것도 사주에 간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되고 완성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개발된 게 있으면 그걸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상대를 보는 건 을목이고요. 항상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건 간목입니다. 응용력이나 실용성은 을목이 뛰어나고요. 간목은 정신력이나 추진력이 뛰어나요. 을목의 기초가 간목이에요.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선생님 사주에 간목이 있으면 기초 원리나 개념 설명에 중점을 두는 선생님이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르쳐요. 선생님 사주에 을목이 있으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핵심만 쪽집게 강의를 하거나 시험지를 많이 풀게 하는 유형이겠죠.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저는 간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리학 공부하는 것도 이 원리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사주를 갖고 여기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면 또 다르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원리가 뭘까? 간목 다음에 을목이 있잖아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게 간목 전에는 수가 있고 을목 다음에는 화가 있습니다. 순서가
괜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목은 수를 잘 끌어내는 힘이 있는 게 간목이에요. 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로서 존재해요. 그거는 수많은 데이터나 정보, 지식, 지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들, 예민한 감수성, 창의성,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건 간목으로 끌어내면 잘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화로 가서 펼쳐서 뽐내고 확장하는 건 간목은 화에서 멀기 때문에 약해요. 대신 을목이 그걸 잘합니다. 을목은 펼쳐서 뽐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교류하고 확장하고 이런 걸 참 잘해요. 그래서 간목은 내가 배우는 걸 잘하고, 을목은 알고 있는 걸 드러내고 발표하는 걸 잘하고, 간목은 원리가 궁금해야 실력이 늘고, 을목은 나가서 경험을 해봐야 실력이 늘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간목은 나 자신을 지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습과 학력을 만들어 나가는 유형이라고 하고요. 을목은 배우고 익힌 걸 사회에 나가서 적용시키는 유형이다 그래요. 간목이나 을목이 수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어떤 지식인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고요.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얼마나 쓰임이 있는 것들을 배웠는지 알 수 있어요. 간목이든 을목이든 사주에 수가 있으면 뭔가 준비한 것을 갖고 사회에 나갈 테고요. 간목이든 을목이든 사주에 수가 없으면 그냥 나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느낀 만큼, 필요한 만큼 자기를 보완하게 됩니다. 간목이든 을목이든 사주에 화가 있으면, 특히 병화가 있으면 사회성이 좋고요. 간목이든 을목이든 사주에 화가 없으면 사회성이 그닥입니다. 간목을 건조한 목, 사목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을목은 습한 목, 생목 이렇게도 하고요. 사목이라는 이 어감이 주는 느낌 때문에 죽은 나무라고 해서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쓰임이 다른 거고, 생목이냐 사목이냐에 따라서 보통은 진로 적성이나 또 처세, 성향, 대인관계에 영향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목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흔히 간목에 병화 이렇게 있으면 생목이기 쉽고, 생목이라는 거는 햇빛을 받고 나무가 쑥쑥 자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을 습득력이라고 해석한다면 갑병 이렇게 있는 사주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간목이 잘 자라면 지식인으로 성장해서 지위나 명예를 얻는다.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간목의 정화 이렇게 있으면 이건 사목이기 쉽고, 사목이라는 거는 나무를 베어서 정화의 땔감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의 불꽃을 피우기 위한 장작으로 간목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거는 중점이 간목이 아닌 정화의 중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화의 대표적인 분야가 예체능, 과학기술, 연구, 금융 이런 쪽이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간목이 사주에 화가 잘 되어 있어서 온난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 사주에 을목이 없어도 나중에는 을목이 생겨요. 초보자는 이 말을 들으면 혼돈이 올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을목이 없는 사주를 보고 나중에 을목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간목은 위로 수직작용, 을목은 옆으로 수평작용을 한다. 그래서 을목은 신분 상승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좋은 예로는 을목 있는 사람이 1인 사업자였다가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사업장을 차리고 또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1명, 2명 점점 늘어나고 1호점, 2호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라는 이 대표라는 신분, 지위를 살 수가 있잖아요. 등락계급을 하는 좋은 형태죠. 안 좋은 예로는 을목 있는 사람이 무언가로 돈을 많이 벌고 한 분야에 대표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끝에는 권력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본 있는 회장님은 권력을 살려고 하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다시 돈을 키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정경유착의 구조들. 그게 십성으로는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잘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재성이라는 돈이 관성이라는 권력을 생해서 권력을 키우고 관성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재성이라는 이 자기를 따르고 보호해주는 세력이 존재하는 재생관, 재생살. 그렇지만 안 되는 사주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타고난 그릇이나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옆에 사람 따라가려고 해도 타고난 나의 성향과 기질과 특화된 분야, 사람이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범위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제 10점짜리가 내일의 100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드뭅니다. 내 사주에 있는 걸 쓰는 게 맞는 거지 내 사주에 없는 인자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나 기대를 하면 잘 안 되거나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욕심이나 번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계속 수정하고 번복하고 이런 것들, 또 내 잘못이 아닌 환경이 변한 탓에 오는 고난들, 주변 관계의 얽힘으로 생기는 고통들, 보통 을목이 너무 과하고 습하거나 뜨거워서 타버리거나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거나 땅이 너무 두터우면 항상 음간의 글자들은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음간의 글자들은 재주가 뛰어나다 해도 잘 봐야 되고 항상 음간을 보호해주는 양의 글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